안녕하세요, 유튜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국에서 1만 킬로미터 떨어진 아프리카 마사이족은 어떤 스마트폰을 쓸까요? 아니, 애당초 거기도 스마트폰을 쓰냐고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보이시죠? 씁니다. 꽤 잘 씁니다. 제가 초록우산 체계협조로 탄자니아에 다니면서 마사이 사람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거든요. 보니까 이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중국산 인피닉스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으로 종류가 약간씩 다르긴 한데 6인치 디스플레이에 후면 지문인식 센서를 가지고 있는 저가형 제품을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전화나 문자 같은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유튜브 같은 OTT 서비스를 보기 위해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Napenda kuingia kwenye intaneti kuangalia mpira humu, mpira wa live, naangalia TikTok, naangalia YouTube, Facebook, naona vitu vipi ambavyo vinatokea kwenye mtandao.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목축업을 주로 하는 마사이족의 특성상 이들 역시 주로 그와 관련된 유튜브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Navyotumia smartphone hii nikitaka kuangalia vitu kwenye mtandao kama sasa hivi mafuriko zinavyotokea, ufugaji bora wa ng'ombe wa kisasa, ukulima bora, naingia kwenye mtandao ndio naangalia, afu na mimi najifunza kama ile kilimo bora kile nikitaka naenda kulima, ufugaji bora wa ng'ombe wa kisasa, afuta 나angalia. 자, 이쯤에서 아니 21세기 이 정도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 일단 이들이 있는 지역은, 즉 현재 제가 인터뷰하고 있는 이 장소는 탄자니아의 시골이라 불러도 무방한 곳입니다. 여기는 탄자니아의 도시 지역에서 6시간은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며 근처에는 야생 코끼리가 돌아다니는 마사이족의 마을입니다. 이런 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우리에겐 당연하지만 사실은 꽤나 많은 기술적, 사회적 제약사항들이 해결된 상태여야만 해요. 일단 첫 번째, 하드웨어와 관련된 제약사항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마사이족이 휴대폰을 구매하려면 그들이 살거나 활동하는 지역에까지 휴대폰 하드웨어의 판매나 공급, 수리망이 작동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선결 조건이자 우리에게 놓치기 쉬운 영역은 교육의 영역입니다. 스마트폰을 조작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글자예요. 글자를 알아야만 설정창이라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마사이족은 문화적, 역사적 특성 탓에 문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다 현존하는 스마트폰은 대부분 OS를 불문하고 마사이족의 언어를 기본 지원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들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마사이 부족어가 아닌 탄자니아의 공용어인 스와힐리어 글자를 배우고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신 인프라 관련 문제인데요. 스마트폰의 경우 동영상 스트리밍 등의 핵심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선 전통적인 통신망보다 더 빠른 통신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사는 오지 지역에까지 통신망이 깔려 있다는 건 탄자니아 내부의 통신 사정이 꽤 괜찮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가요? 각각의 영역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입장에선 당연해 보이지만 탄자니아의 마사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쓴다는 건 앞선 세 제약 조건들이 어떤 식으로든 극복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해진 걸까요? 먼저 하드웨어 영역을 확인해 볼까요? 저와 인터뷰한 마사이 사람은 자신의 휴대폰을 대도시에서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도중 가장 재미를 끌었던 부분은 이 벨트에 달린 작은 주머니인데요. 보통 마사이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 복장을 입을 때 벨트를 차고 거기에 갖가지 물품들을 채워 이동한다고 합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달 수 있는 주머니 중에는 스마트폰 크기에 딱 맞는 일명 마사이 전용 스마트폰 액세서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Hata ukikimbia haidondoki, hata ukianguka haidondoki. Tumenunua. Special kunde tumenunua. 실제 탄자니아 현지에서는 다양한 휴대폰 기계 액세서리가 판매 중이었는데요. 제가 탄자니아 출장 당시 있던 지역이 모로고로라고 해서 거대한 대도시가 아닌 작은 소도시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시장에서 꽤 여러 개의 휴대폰 판매점이 존재하며 그곳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비롯한 여러 휴대폰과 액세서리를 판매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 역시 여기서 기념삼아 한국에선 살 수 없는 휴대폰을 하나 구매해봤는데요. 이게 구매 방식이 우리 약간 개념이 달라서
휴대폰을 먼저 고르고 고른 휴대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면 박스에 담아주는 문화더라고요. 휴대폰 자체는 나중에 리뷰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여튼 이곳 휴대폰 판매점 앞에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신기한 섹션이 하나 더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보이시나요? 나무로 된 가림판 안에서 누군가 열심히 뭔가를 만지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여기는 납땜기를 이용해 휴대폰을 고칠 수 있는 수리 코너입니다. 실제로 이곳의 한 학생은 망가진 자신의 휴대폰을 분해 수리하고 있었는데요. 현지인에게 물어보니 휴대폰이 고장이 나면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경우가 여기서 매우 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탄자니아 휴대폰의 보급률은 83.6%,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3.7%로 국민의 3분의 1가량은 이미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데다 탄자니아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4에서 6%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인기가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우리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탄자니아에서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스마트폰과 액세서리 그리고 수리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하드웨어 순환 생태계를 갖춰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영역 교육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와 인터뷰한 마사이족은 계속 마사이어를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이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마사이 부족어가 아닌 스와힐리어만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탄자니아 깊숙한 곳의 마사이 청년이 어떻게 스와힐리어를 익혔을까요? 여기서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한 기관이 등장합니다. 자, 이들의 마을 근처에는 은다마 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우리나라 초록우산이 세운 마을 유일의 학교인데 여기서 스와힐리어를 가르쳐줘요. Baada ya kutengenezewa shule, kuna wadogo zetu wamesoma hapa na wadogo zangu wawili, kwa hiyo wao ndio wamekuja kunifundisha kuandika kwenye simu. Ilikuwa najua kuingia kwenye meseji, lakini kusoma sijui. Sehemu ya kuandikia najua, lakini kuandika maandishi ndio sijui. Kwa hiyo wao ndio wananifundisha kwamba fanya hivi na hivi, weka herufi gani hapa. Kwa hiyo wakanifundisha, baada ya wiki 2 tu 3 naanza kujua kidogo, naanza kujifundisha yenyewe kuandika hivyo hivyo. Siku nyingine nikikosea na kuja kunirekebishia, weka hii toa hii, weka hii, mpaka nikajua kuandika kuchati kama kawaida. 이 마사이족 청년의 동생 2명도 이 학교에 다니면서 스와힐리어를 익혔고 다시 그렇게 배운 스와힐리어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도 스와힐리어로 스마트폰을 다룰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 스와힐리어로 메시지를 보내는 걸 제게 자랑스레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마사이족의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목축업 관련 정보를 유튜브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배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가 스와힐리어를 몰랐다면 스마트폰이 있어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을 것이니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지속해서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위력을 새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또한 이 학교에는 발전량 자체는 크지 않지만 태양광 발전 장치가 하나 존재하거든요. 이를 이용하면 휴대폰 같은 작은 기기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마사이족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교류를 한다 하더라고요. Kwa hiyo nisipoenda kijijini siku hiyo, kama sijapata nafasi nitakosa chaji, au nakuja hapa shuleni nikiwa na kamba kuchajia. Kwa hiyo waga tunachaji mara kwa mara kijijini. 은다마 마을에 지어진 단 하나의 초등학교가 마을 회관과도 같은 역할까지 하게 되면서 아동과 어른, 지역 주민 모두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신의 영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놀라웠던 부분인데 탄자니아에는 이미 5G가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5G가 되는 곳에서 속도를 측정해 보면 그 속도가 꽤 높게 나올 정도로 품질 역시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로에서 5G는 꽤 오랜 시간 끊기지 않고 제 속도를 유지했고 LTE로의 전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작동하는 구간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쾌적한 통신 환경을 자랑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서 중국이 등장합니다. 중국은 1대1로라고 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탄자니아 지역에 5G를 비롯한 디지털 인터넷망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앞서 보여줬던 이 도로도 중국이 건설한 고속도로의 일부로 이 도로는 동아프리카 전체를 관통하며 각 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 5G망을 비롯한 통신 인프라가 중국 입장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 대도시 일부와 중국이 건설한 도로 주변에서만 작동한다는 겁니다. 고지의 마사이 마을 은다마에서는 물론이고 비교적 평지에 세워진 기반바 마을에서도 통신망이 엣지 네트워크, 즉 아주 느린 3G 이하의 통신 환경만이 구축돼 있더라고요. Kuingia kwenye mtandao sionagi ugumu yoyote, labda mtandao usumbue, ila kuaga mtandao kama unashika nikiingia ni rahisi sana ku. 따라서 앞서 인터뷰한 마사이 사람들 그리고 디반바 사람들은 영상의 경우 와이파이가 작동하는 대도시에서 모두 다운받은 뒤 마을에 돌아와 감상하고 통화는 3G가 아닌 2G 전용 셀룰러 폰을 하나 더 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탄자니아의 통신망은 멈춰 있어야 할까요? 아닐 겁니다. 이젠 기술적으로만 따져보면 집 표면 어디서든 인터넷이 가능한 시대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실험해보고자 유튜버 뻘즈연구소님께 위성 인터넷 장치 스타링크를 빌려 탄자니아에 직접 설치를 해봤거든요. 안테나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무려 초당 수십에서 100메가비트의 속도로 일용상 50명의 사람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게 왜 중요한 문제일까요? 인터넷 접속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유를 접속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통칭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인터넷 접속권이야말로 모든 이가 삶을 유지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권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연결될 권리 혹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인권의 기본적 영역으로 포함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권리가 지구 어디서든 구현 가능한 기술이 이미 갖춰진 2024년에 한쪽에서는 몇 가지 이유로 기본적인 인터넷 접속조차 어렵다면 심지어 하드웨어 생태계도 교육 등 사회적 인프라도 갖춰진 곳에서 이런 통신이 잘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좀 불합리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탄자니아에서의 마지막 촬영은 리마라고 하는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교육 현장 촬영이었습니다. 사립초등학교이자 아마 주변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이는 그곳은 마치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배우던 컴퓨터실과 아주 흡사한 환경이었습니다. 윈도우즈 11이 깔린 중저사양 컴퓨터와 두꺼운 교육용 노트북들로 뒤덮인 그곳에서 선생님은 열심히 MS 워드를 이용한 문서 작성 방법을 가르쳐줬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러하듯 컴퓨터 앞에서 그들은 선생님 몰래 게임을 하거나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게 해주셨습니다. 그쪽에서는 매우 당황한 듯 보였지만 저 역시 그런 수업을 통해 컴퓨터를 좋아하게 됐고 인터넷을 사랑하게 됐으며 더 넓은 세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됐으니 어쩌면 엣지 브라우저에 기본 내장된 서핑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저 학생도 언젠가 저와 비슷한 일을, 저와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져 이곳 리마 지역의 학생뿐 아니라 디반바와 은다마의 학생들도 컴퓨터를 접하고 선생님 몰래 게임을 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 끝!